네, 반갑습니다. 물리 윤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동의 성질에서 이제 굴절까지 했어요. 전반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 전자기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과서마다 순서가 조금 상이해서, 여러분들 교과서랑 순서는 약간 안 맞을 수 있지만, 내용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굴절까지 했죠. 전반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성질이고요. 네 번째 성질이고, 간섭이 나오게 돼요. 예전에는 간섭이 나올 때 정상파라고 해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요새는 간섭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간섭은 뭐냐면요. 간섭은 중첩되어서 서로 두 파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걸 우리가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용어들이 좀 생소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파동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왼쪽 파동은 오른쪽 가고 있고 오른쪽 파동은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은 이렇게 해서 얘는 뭐 2m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파동은 1m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만나겠죠. 얘네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와서 서로 완벽하게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 진폭은 2 더하기 1 해서 3이 나올 거고요. 3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걸 중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걸 중첩이라고 하는 거고, 만나서 진폭이 커졌다. 이거를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그래서 2 더하기 1은 3. 어렵지 않죠? 요거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동의 진폭의 합이 합쳐진 파동을 우리가 합성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을 하면 합성파의 파동은 두 파동의 진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1 더하기 2는 3. 요걸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된 이후에는 각자 이렇게 해서 원래 모습으로 원래 2m짜리였죠. 그 다음에 원래 1m짜리였죠. 원래 자기 모습으로 해서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래서 합치고 난 이후에 중첩된 이후에 서로 간섭을 주고 난 이후에는 자기 갈 길을 잘 간다. 이거를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생소한 거지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이런 거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파동이 이렇게 있고 얘와 같은 파동이 이렇게 해서 합쳐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성파는 이렇게 커지겠죠. 그렇죠? 합성파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이렇게 생긴 파동이 있고 요거와 반대 방향으로 생긴 파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요 합성된 파동 이게 더 보기 편해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한 건 파장 똑같고요, 진동수도 똑같고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진폭만 좀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합성파의 진폭은 두 파동의 진폭의 합과 같다. 이걸 중첩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간섭이 일어났을 때 파동이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경우가 있고 서로 이렇게 해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거를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상은 보강간섭은 두 파동의 모양이 같을 때죠. 두 파동의 모양이 같을 때. 상쇄간섭은 두 파동의 모양이 반대일 때입니다. 그렇죠? 모양이 같을 때. 이렇게 쓸게요. 같을 때. 그다음 상쇄간섭은 모양이 반대일 때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모양이 같을 때는 진폭이 커지게 되죠. 그렇죠? 빨간색과 흰색과 파란색이 만나서 합성파에 진폭이 커지게 된 거고, 상쇄간섭은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고 또는 진폭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뭐 3m짜리와
1m짜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2m짜리가 되겠죠.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게 돼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또 하나로 정리를 좀 합니다. 하나로 정리를 해서 두 파동의 파장 차이가 반파장의 한글로 일단 쓸게요. 반파장의 짝수배면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홀수배면 상쇄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갑자기 단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자,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스피커가 S1, S2 스피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P점에 얘네가 소리를 쐈습니다. 얘네가 지금 음악을 틀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갈 건데 이렇게 해서 갈 건데 좀 보기 쉽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동도 똑같은 파동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S1에서 P까지는 3람다. 그 다음에 S2에서 P까지는 4람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차이가 1람다고 1람다는 반파장의 2배이죠. 그러면 이거 2배니까 짝수네요. 짝수니까 보강간섭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볼륨 10으로 음악을 틀었는데 여기서는 볼륨이 20으로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든 자연수가 짝수 홀수만 있는 건 자연수가 아니죠. 모든 수가 홀수 짝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홀수도 아니고 짝수도 아닐 때는 그냥 간섭이 이런 보강 상쇄 간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스피커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갑니다.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지점도 있고 작게 들리는 지점도 있고 크게 들리는 지점도 있고 작게 들리는 지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강 상태 지점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섭은 요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간섭의 종류에도 그러니까 예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빛이 있고 물결파의 간섭이 있습니다. 보통은 빛보다는 물결파의 간섭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빛은요 별거 없어요. 빛은요 두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켰다. 그러면 빛이 밝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을 일으켰다. 그러면 빛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빛의 간섭은 깔끔해요. 자, 그럼 이제 물결파의 간섭이 문제인데 여기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서 요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건데 만약에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뭐 보강간섭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보강간섭과 보강간섭이 일어났다면 요 두 지점 사이에는 무조건 상쇄간섭이 한 번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넘어올게요. 자, 물결파입니다. 물결파. 자, 수면에 돌을 던지면 이 수면에서 파동이 이렇게 일으킬 거예요. 파동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자, 파동이 이렇게 일어날 건데 이거를 위에서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를 내가 위에서 봤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루 지점이고 골 지점이고 마루 지점이고 골 지점이고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 골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원으로 그리면은 조금 이야기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직선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돌을 던졌고 여기서도 돌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파동을 그려보니까 여기는 마루 색깔별로 할게요. 자, 마루, 그다음에 골, 마루, 골, 그다음에 마루, 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가 삐뚤네요. 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이 마루, 골, 마루, 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흰색은 지금 원래 없는 그림입니다. 흰색은 없는 그림이고요. 자, 보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 이게 원형으로 나오든 직선으로 나오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실선은 마루라고 문제에 적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점선은 골인 지점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실선끼리 만난 지점, 실선끼리 또는 점선끼리 만난 지점들은 전부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선과 점선이 만난 지점들은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때, 자, 물결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때 얘는 밝거나, 그러니까 더 밝은 무늬이거나 더 어두운 무늬예요. 빛의 간섭 같은 경우는 어두우면 상세, 밝으면 보강이지만 물결파 같은 경우는 밝아지든 더 밝아지고 더 어두워지면 둘 다 보강 간섭입니다. 그러면 상세 간섭일 때는 밝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 상세 간섭에 의해서 물결이 이렇게 물결파가 치면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보강 간섭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많이 틀려요. 요거 상세 간섭일 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섭은 요 정도 볼 거고요. 문제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건 또 문제풀이 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동의 성질 4가지를 했죠. 반사, 굴절, 회절, 이제 간섭 이렇게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로 넘어와서요. 여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전에는 파동에 지금 개정되기 전 교과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통합과학에서 했던 거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선이에요. 무슨 선. 그래서 감마선, X선, 그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마이크로파인데 적외선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마선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크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례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은 짧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우리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선크림은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고 적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용 예시는요. 간단합니다. 감마선은 암 치료에 쓰이고요. X선은 우리가 엑스레이 있죠? 그렇죠? 엑스레이. 그리고 엑스레이나 감마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찍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찍는 거고 거기 이제 엑스레이 찍는 데를 가 보면 보통은 이제 들어오지 마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X선이 그렇게 몸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하진 않잖아요. 자, 자외선 같은 경우는 살균 소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균 소독.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적외선은 열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나오는 어떤 다큐나 이런 데 보면은 초록색으로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농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그런 거를 열감지라고 하고 보통 이제 학생들 군대 가면 아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 예시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반대로 갈수록 적외선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고 진동수는 작고 파장은 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자기파의 특징만 보시면 돼요. 전자기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빛이에요. 얘는 빛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속력은 광속입니다. 광속 우리가 C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죠. 광속. 그 다음에 얘는 횡파예요. 근데 분명히 횡파라는 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매질과 에너지의 진행이 수직인 걸 우리가 횡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파는 얘는 매질이 필요가 없는 비탄성파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죠, 지금. 근데 이제 전자기파 여러분들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과서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고, X축이 이제 전자기파,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보면 Y축이죠. 그 다음에 X축이 보통은 자기장이고, 그 다음 Z축이죠. 요 축이 이제 전기장이 돼요. 너무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뭐 전기장, 자기장 이 그림은 그냥 이런 그림이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별건 없어요. 전자기파가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전기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어요.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전기장이 지금 전자기파와 수직이죠. 그죠? 전자기파 수직. 안 보이네요. 수직. 그다음에 자기장도 전자기파와 수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매질로 취급하기 때문에 전기장과 수직, 자기장과 수직. 그래서 수직이구나. 그래서 횡파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고요.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여기까지도 나와요. 전자기파의 원인까지 나옵니다. 원인. 얘는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전자기파의 원인은 전자의 가속도 운동이에요. 전자의 가속도 운동. 자, 말이 나온 김에 보겠습니다. 전자가 만약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면, 속도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면 얘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얘는 전류가 변화합니다. 전자에 가속도 운동이 있으면 전류가 뭐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아니면 전류가 시계로 흘렀다가 반시계로 흘렀다가 전류가 바뀌게 되고요. 전류가 바뀌게 되면 순서에, 지금 뭐 여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 생긴 전기장과 자기장이 나중 생긴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밀리는 현상이 전자기파인데,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 파트는 지금 개정 교과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외우기보다는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전자기파라는 게 생기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정확한 원리까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배우면 그때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 정도 내용까지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개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와 간섭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해서 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학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빛과 물질의 이중성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